요즘 시장에서 또 한번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자동차주라서 저희가 좀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동차주 들고 계신 분들 혹은 그 외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주식콜센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센터장님과 함께 1대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집중 점검으로 기아차 어느새 9만 원 위로 훌쩍 올라왔는데 어떻게 다뤄봐야 될지는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아차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사명을 기아로 바뀌었는데 5월 미국 서프라이즈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자동차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게 중국, 미국 이러한 큰 시장이잖아요. 네, 저 전체적으로 왜 딴청 피우고 계시나요? 제가 네. 질문이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가 일단은 뭐 5월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8만 대를 넘게 팔면서 전년 동기 한 75%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워낙 차량 판매가 안 좋아서 이제 기저효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저효과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이제 이제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그 이유는 SUV 쪽 호황이 굉장히 좀 뒤를 많이 받쳐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텔룰라이드의 5월 판매량이 좀 20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텔룰라이드는 사실 이제 국내에 내놔도 조금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해외에만 판매가 되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기저효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안정성, 품질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유럽도 이제 되게 호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주가는 부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룰라이드 5월 판매량이 200% 급증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SUV라는 좀 큰 차량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SUV 신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뭐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제네시스 시리즈도 나오게 될 텐데 기아차의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을 봤으면 국내로도 들어볼게요. 내수 판매는 어떤지 요즘 뭐 자동차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이제 내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한 6%,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차량이 없어서 못 판 겁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공장이 중단되는 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인기 있는 차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차가 없어서 못 팔고, 그다음에 인기가 약간 없는 종목의 업종에 대해서는 좀 재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인기 있는 업종이 좀 예약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2, 3분기 적어도 실적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단기간에 2분기 실적은 너무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공장 악화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 봤었을 때 신차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신차를 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주주께서는 지금 단기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었는데 2, 3분기까지 보시면 좀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기아차, 자꾸 기아라고 해야 되는데 기아차라고 말하게 되네요.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국내를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뭔가 모멘텀을 비교한다, 매력을 비교한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대차나 혹은 기아를 매수하고 싶은 이 완성차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라인업 보고 구분할까요? 저희 계속 얘기지만 엄마가 좋냐, 이제 아빠가 좋냐 그런 표현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 쪽 라인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차량 이제 디자인을 뽑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세단이죠.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리미엄급 세단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기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는 반대로 말하면 프리미엄급 세단이 나오게 될 경우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사이드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양 회사가 뭐 같은 회사지만 붙죠. 이제 아이오닉 5랑 EV6 두 가지
이 전기차로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사실 두 가지 종목 다 각각 두 가지 이제 차량 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취향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세련된 디자인,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오닉 5를 그다음에 이제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초에 공개가 되었죠, 실물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진짜 이쁩니다. 저도 맞아요. 이제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쁜데 이제 뭐 좀 세련됨보다는 조금 이제 전기차보다의 메리트보다는 지금 있는 차량의 메리트가 더 좋으신 분들은 EV6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취향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랑 현대차의 신차의 취향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어떤 게 더 잘 팔릴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라는 그런 질문처럼 고르기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취향껏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진만 팀장의 취향 그럼 어느 쪽이에요,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차가 이제 현대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현대 쪽으로 한번 제네시스 라인으로요. 네, 저도 이제 제네시스 라인을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보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전기차를 봤었을 때는 또 기아가 또 괜찮습니다. 진짜로 정말 이뻐가지고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네. 기아의 EV6를 살 것 같고 만약에 그냥 내연기관을 사게 될 경우에는 현대차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저도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걸 조금 참고하는 사실 이제 두 간에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기아가 조금 더 오르거나 이제 현대가 좀 더 오르거나는 뭐 애플카 이슈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카 이슈로 완성차 업체들이 크게 쏘아올린 이후로 많은 기간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딱 어느 정도 적정된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한번 자동차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더 이상 애플카 이슈를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애플카 이슈는 워낙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초에 거의 두세 달 동안 정말 코스피 상승을 이끌 정도로 강한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실제로 네.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보고 지금 이제 사실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공장 중단 그 이후로 이제 추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대차나 기아를 평소에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매수하실 수 있는 찬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단기 악재 그런 전 세계적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는 이 매수 찬스로 이제 보시고 지금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7월에 좀 미국에 대형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쪽 라인에 대해서 7조 원 가까이, 8조 원 가까이 이제 규모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공장에 투자하게 되는 건 어느 정도 매출이 자신이 있다, 어느 정도 파이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공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2, 3분기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봤었을 때 충분히 더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럼 현대차의 가격 전략도 한번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모르셨겠지만 현대차가요. 최근 7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급등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다시 주가는 한 24만 원 중반대까지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급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모으고 있더라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현대차 지금 정배열 이후에 지금 5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했지만 최근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5일선 타고 잘 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이 쭉 이어졌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매수가로는 5일선에 안착한 23만 9천 원을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요 저항선 라인이 27만 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드리지 않는데 현대차를 손절한다는 거는 이제 정말 고점에서 잡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럴 이유가 아니면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따로 제시드리진 않겠습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다. 현대차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고요. 기아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게요. 확실히 자동차주들이 시동을 건 게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위기는 2분기가 다 끝일 것이다. 이제는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거든요. 기아, 신규 접근 혹은 보유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신규도 가능하고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수량을 늘려도 되고 조금 이제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영업 악화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글로벌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제 우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는데 저는 이제 5일선 기준으로 단기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87,000원 라인에서 88,000원 사이 이 라인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넣는 이제 11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없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아도 손절가 없이 그냥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동차 부품들도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왜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못 갔을까? 만도와 비교해 보자면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이 좀 더뎠고요. 그 외에 다른 자동차주 부품주를 보자면 탑픽으로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많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뽑으신 분들도 많고 현대위아를 뽑으시는 분들도 많고 막 되게 중소형주 막 뭐 대형 혜택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제 대형주입니다. 한원 시스템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원 시스템 공조 쪽으로 보시나요? 네, 공조 쪽으로 보는데 사실 이 공조라는 게 내연 기관에서는 사실 메인 핵심 기관이 부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내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한원 시스템은 2025년도까지 이제 글로벌 1, 2위에 달하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매각으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각 대상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장 부품 쪽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LG전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원래 한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GM이나 포드 쪽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매각에 대한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적도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엑시트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한원 시스템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 매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이 매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매각 프리미엄이 더 얼마나 붙을지, 주가가 부양할 수 있을지, 주가가 더 부양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또한 지금 많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팡 칠 때보다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고 이제 매각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봤었을 때 딱 지금 이제 이평선이 모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매수가는 17,000원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돌파는 21,000원, 손절가는 15,500원인데 만약 이제 매각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15,5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잠깐 뺐다 나중에 다시 보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당장에 만약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매각 프리미엄을 더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탑픽으로 좀 자동차 부품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 목표 주가 21,000원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요러쿵저러쿵 다 이야기를 해봐도 가장 궁금하신 걸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지금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100점 만점의 매력도를 드린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90점 주고 싶습니다. 90점. 꼭 네. 가져가야겠네요. 네, 왜 가져가야 되냐면은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반도체 쇼티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주가는 볼 수가 없는 맞아요. 상황이었을 거고요. 네. 이런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정말 현대차가 비싸서 나중에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은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한 두세 달 전에 반도체 쇼티지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 악재라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란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두산중공업 강하게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주가 흐름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 한번 봐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